안녕하세요. 매일 사연 하나씩은 꼭 챙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올해 28살이고요. 사연 쭉 듣다 보면 항상 결혼에 연관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결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여기 분위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동갑내기 남자친구랑 2년째 연애 중이기는 한데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둘 사이에 사연으로 적을 만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가족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 위로 4살 터울 나는 오빠가 있어요. 저는 작년까지 취업 준비하다가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소위들 말하는 오빠백으로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당장 저도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수도 없고 제가 쓸 돈은 제가 직접 벌어야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4살 터울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아들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별 차별을 다 받고 자랐어요.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첫째인 오빠가 집안 지원은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되고 싶던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그냥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엄마나 아빠는 매번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라면선 남의 집 좋으라고 딸 자식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등 불필요한 말을 하시면서 제 기분 서운하게 만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멋부리고 싶은 것 당연하고 최신형 핸드폰 쓰고 싶은 게 그 나이 때 여자들 마음일 텐데 새 옷도 최신형 핸드폰도 전부 오빠가 갖게 되었어요. 여자가 커봐야 얼마나 큰다고 오빠가 입던 옷 물려받아 입으라고 하고 핸드폰도 오빠가 쓸 만큼 쓰고 질려서 새거 장만할 때가 돼서야 쓰던 거 물려받고는 했어요. 대학교도 원하는 대학이 있었지만 학비 문제로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골라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집에서 떨어져 혼자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했어요. 생활비나 집세 같은 것도 지원을 안 해주시니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제 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저도 성인이니 제가 쓸 돈 벌어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군대 휴가 나온 오빠가 돈이 필요하다니 저한테 돈이 좀 있으면 붙이라는 거예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기가 힘드니 아르바이트는 저도 딱 제 생활비 나올 만큼만 하고 있었는데 휴가 나온 오빠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닐 돈을 저보고 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매번 그런 저를 설득하는 레파토리도 똑같았어요. 장남인 오빠가 잘 되면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오빠한테 투자하라는 식으로요. 그런 게 어딨냐며 따졌었는데 지금 와서는 오빠 덕분에 취직을 하고 나니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다 그때 제가 오빠한테 잘했기 때문에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한 게 후회가 되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당시 연이은 취직 실패로 제 코가 석자였으니 결국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지만요. 대학교 졸업하고 본가로 돌아왔을 때 저도 자격증 준비다 뭐다 해서 바쁘게 지낼 계획이었는데 당시에 오빠는 대학교 졸업반이었거든요. 저도 아침부터 다녀야 하는 학원이 2개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자기들 출근하면서 오빠 아침 점심을 저보고 꼭 챙겨주라고 하는 바람에 학원도 1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학원 다녀와서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와서 쪽잠 자고 또 오빠 아침밥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지는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차려주는 밥 처먹기만 하고 뒷정리도 안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듯 했고요. 하루는 하도 열이 받아서 점심 차려주고 그날은 일부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 큰 여자가 무슨 외박을 하냐고 된통 혼만 났네요. 오빠한테는 3일 밤낮을 술을 퍼먹고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점심 처먹은 거는 당연히 설거지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차별받던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진짜 제가 사연을 적은 사건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나이 40된 차장님이 회식이 있으니 저도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여직원이 저 말고 1명 더 있는데 보통 회식은 남자들끼리 노래방도 가고 그런다고 여직원들은 잘 안 데리고 다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한테도 따라 나오라고 하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가 해서 따라 나왔어요. 저 말고 다른 여직원분은 회사 다닌 지 좀 오래되고 나이 지긋하신 애엄마인데 그분은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시더라고요. 집에 애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회식 자리에 따라 나왔죠.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 시키고 소주도 한 병 시켰어요. 그래도 어색하니 아무리 싫어도 친오빠라고 오빠 옆에 앉아서 같이 술 마시면서 회사 이런저런 일 이야기하고 그랬죠. 적응은 잘하고 있냐, 뭐 어려운 점은 없느냐 하면서 제가 생각한 평범한 회식 자리 분위기였습니다. 회사 뒷담화도 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다가 차장님이 남자친구는 잘 만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제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은 없는데 오빠가 이야기했거니 싶어서 걸고 넘어지지는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저냥요 하는 식으로 짧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차장님이 뜬금없이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은 있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빠가 나서서 제 나이 30도 안 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며 제가 무슨 동생 대변인도 아니고 제 이야기를 대신해서 해주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아직 취준생인데 아직 직장도 없다는 말에 지들끼리 그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겠구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한술 더 떠서 내 여동생 데려가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저 혼자 뭘 안다는 듯이 떠들더라고요. 자꾸 제 개인사가 대화의 화제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여직원 무시하는 회사 분위기에 구태여 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니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싶어서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저한테 혹시 남자 얼굴을 따지냐 아니면 따로 보는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때까지 차장님이 저한테 땀만 품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둘에다가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속이 안 좋기도 하고 자꾸 제 이야기 오고 가는 거 싫어서 대화를 대충 끝내려 저 얼굴 엄청 따진다고 나이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좋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빠가 나서면서 너가 언제부터 외모랑 나이를 따졌냐고 하면서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엄청 따진다고 대충 대화를 끝내버렸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화제인 대화는 거기부터 딱 멈추게 되었어요. 회식 자리가 길어지면서 차장님이 회사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게 크다고 원래 솔직히 우리 회사가 여직원들한테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긴 해서 진급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업무 처리하는 거나 시간 관리하면서 일 끝내는 거 보면 웬만한 남직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나름 괜찮아지는 회식 분위기 속에 차장님이 몇 번 전화통화를 하셨고 차장님이 전화통화하는 동안 약간 소강 상태가 된 회식 분위기에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자리에 돌아왔더니 차장님은 전화통화가 끝난 상태였고 저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데 와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와도 된다고 했다고 저만 괜찮다고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지요. 그리고 정말 5분도 안 돼서 차장님이 말한 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에 몇 번 오며 가며 하신 분이라 저도 얼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영업하러 방문한 거래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매번 사무실에 오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사장실에 들락날락 하기에 사장님하고 친한 친구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장님이 그럼 담배 한 대씩 피고 들어올까 하고 직원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혼자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직원들이 전부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하고 저만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저랑 말 한마디 주고받은 적 없던 분인데 언제 봤다고 저한테 친한 척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은 언제 알았는지 자기가 사무실 오며 가며 저를 몇 번 봤는데 저를 좋게 봤고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 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장님하고 친한 분이라는 생각에 좋게 봤다는 말에 그냥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월급은 올랐냐고 자기가 사장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물어보길래 그런 건 개인적인 거니까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직원들 받는 월급 자기가 뻔히 아는데 그 돈 가지고 생활이 되겠냐면서 이렇게 이쁜데 결혼 생각은 없냐고 여자는 원래 좋은 조건의 남자가 있으면 그냥 결혼해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그 말투가 조금 기분이 더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의 회사 회식 자리에 찾아와서 물어볼 말은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은 할 때 되면 해야죠 하고 밖에 담배 피러 나간 회사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어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니 마음이 급해졌는지 갑자기 자기는 남편감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저희 아버지 뻘까지는 아니시지만 대충 봐도 저보다 앞자리수가 2배는 많아 보이시는데 제 또래의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소름 돋는다고 제발 그만 좀 말 걸라는 식으로 저도 엄청 기분 나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저도 집중 안 하고 대충 대답하고 있었고 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담배를 뭐 몇 시간을 필 거냐고 오빠한테 문자도 보냈는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 내가 그렇게 싫으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그 사람이 제 옆자리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고 제 앞에 있던 술잔을 들어 그 사람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저는 회식 자리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놀란 마음 추스르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는 왜 안 받냐고 저한테 소리치면서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생면부지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다가 도망 나온 여동생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오빠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 사람은 회사 회장님의 처남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건물에 있는 계열사에서 회사 하나 맡아서 사장직을 하고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사무실 오며 가며 사장들 앞에서 꺼드럭대는 게 일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고 높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주 업무인 우리 차장님 시켜서 저를 그날 회식 자리에 데리고 나오게 시키려고 했다는 거네요. 꼭두 새벽에 2남매가 회식 자리에서 있던 일로 싸우고 있으니 부모님도 자다 깨셔서는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저를 두고 전부 사라져버린 회사 사람들. 거기에 친오빠도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부모님은 그 상황에서도 오빠 편을 들더라고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네 오빠 출세길까지 막아버리냐고. 변변찮은 일자리도 못 구하는 건 네 오빠가 힘써서 구제해줬는데 너는 오빠 한번 도와줄 수가 없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라는 것도 아닌데 회사 높으신 분을 그렇게 하고 나오면 네 일자리는 고사하고 니네 오빠 출세길까지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여자 팔자 뒤웅박 신세라고 너도 돈 많은 회장가에 시집갈 기회 아니겠냐고 하면서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자라오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소리 질러본 날이 없는 것 같네요. 당신들 내 진짜 부모가 맞고 내 오빠가 맞냐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새벽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어요. 오히려 남이나 마찬가지인 제 남자친구가 저를 더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대신 화도 내주고 남자친구가 회사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오빠며 회사 사람들이며 전부 두들겨 패버리겠다고 하는 거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로 짐 싸고 나와서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회사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차장 얼굴에다가 사직서 던져버리고 남자친구랑 회장실 들어가서 당신 처남이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나 아냐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왔어요. 무슨 일인가 온 회사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와 그날 있던 일은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니네 오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오빠하고 그 차장하고는 잘릴 위기에 처했다네요. 저보고 다시 회장님 찾아가서 이제 괜찮다고 두 사람 잘리지 않게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저한테 난데없이 결혼하자고 청혼한 회장님 처남이란 사람은 회사에 저 말고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걸 계기로 그동안 숨죽여 참아오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벌써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내빼버린 상황이라네요. 아무쪼록 그쪽에서도 여직원이 있을 텐데 이 일을 계기로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연 끊고 혼자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제 오빠가 어떻게 되든 이제 제 알바 아니죠. 차별받는 거야 익숙하지만 제 가족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다면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오빠가 한통속이 되지 않고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자리 잡는데 고생을 하겠지만 그런 가족들을 위해 사느니 진작에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나 해야겠네요.